21세기의 베케트라 불리는 극작가,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연 포세, 말할 수 없는 것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작가로 불리는데요. 연 포세의 작품 세계, 그리고 그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유까지 살펴봅시다. 스웨덴 할림원은 연 포세의 문학상 수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혁신적인 연극과 산문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이전에 포세의 작품들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난해하고 전위적이라는 평도 자주 따라다닙니다. 이는 작가도 재미난 줄거리 때문에 내 작품을 읽는 사람은 없다며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려운 작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복잡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자 한 적은 없다, 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단순하고 바라건대 가장 깊은 방식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순하고 깊이 있다는 표현이 그의 작품 세계를 요약하는 두 단어입니다. 포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삶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해 쓰고자 한다. 바꿔 말하면 심오한 주제를 매우 미니멀리즘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난해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함이 인간 삶의 조건이 지닌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 그의 작품 세계의 핵심입니다. 포세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작품은 인생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수께끼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고독과 좌절 같은 주제를 자주 다룹니다. 단순한 외로움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독, 인간관계가 주는 희망과 좌절을 그려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나 인물들의 대화만 따라가다 보면 작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생략되어 있는 인물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포세의 서술은 이른바 묵음의 목소리라고 불립니다. 포세의 서술은 절대 그는 답답했다, 그는 외로웠다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외로울 만한 상황과 대화를 아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생략함으로써 독자는 역설적으로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려 하고 더욱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되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묵음의 목소리를 듣는 체험은 특히 연극 무대에서 더 강렬하게 경험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르몽드지에서는 포세를 21세기의 베케트라고 평하면서 그가 삶의 수수께끼를 21세기만의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평했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포세를 헬릭 입센에 빗대면서 입센에서 그 감정적 본질만 남겨놓은 작품이라고 평합니다. 나아가 강렬한 시적 단순함이 돋보인다고도 평합니다. 유럽권에서는 1000회 이상 무대에 오를 정도로 자주 상연되고 인기 있는 작가인데 사실 그동안 영미권에서는 몇 번 상연은 되었지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극인 기타맨이 대학로에서 한 번 상연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무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작가였는데 아마 이제 가을날의 꿈 같은 그의 대표작들은 몇 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번역본들은 주로 소설들인데 문학동네에서 나온 아침 그리고 저녁, 세움에서 나온 3부작, 보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한 작품을 맛보기로 읽어야 한다면 3부작 이 답변으로 자주 꼽힙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비교적 술술 읽히고 인물들의 관계에서는 희망, 좌절 같은 묵직한 감정들에 공감이 가는 작품입니다. 잠 못 드는 사람들, 올라브의 꿈, 해질 무렵이라는 제목의 3개의 중편이 연작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읽다 보면 익숙해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장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쉼표들로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호흡이 매우 길어집니다. 대신 그 나름의 리듬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 목소리의 향연에 쉴 새 없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나아가 글로 쓰인 목소리들 저편에 있는 숨겨진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포세가 그려내는 특유의 공허감, 단절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시 한 편을 혹은 희곡의 한 장면을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화는 오고 가지만 소통은 잘 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외로운 삶의 단면을 서술자는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책으로 꼽았던 바 있습니다. 소송의 노르웨이어 번역본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카프카의 책을 즐기셨던 독자라면 혹은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을 즐기셨던 분이라면 연 포세의 작품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 수수께끼 같은 책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줄거리 자체가 주는 흥미보다는 소위 행간에 있는 글로 표현되지 않는 숨겨진, 감춰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노벨문학상은 소속된 국가나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작가에게 수여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한 대륙의 운명과 희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라는 평을 받으며 수상을 한 바 있고,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일본인의 정신과 정수를 그린 섬세한 표현이라는 수상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니 모리슨이나 밥 딜런의 수상도 미국인의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곤 하는데요. 연 포세는 노르웨이의 정신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주 여겨집니다. 먼저 포세는 노르웨이의 두 가지 언어 중 보다 북유럽 언어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고 여겨지는 대신 사용 인구가 적은 니노르스크어로 작품을 집필하는 작가입니다. 이 같은 포세의 선택에 대해 한 출판사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포세 본인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할리먼 역시 수상한 이유를 밝히며 노르웨이의 니노르스크어로 쓰인 방대한 전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연 포세의 노르웨이성은 두드러진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필의 단순함이 창조하는 특유의 여백이 특히 노르웨이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여백의 미화는 조금 다릅니다. 포세가 창조하는 여백은 불안감, 공허감, 고독 같은 심리와 더 잘 연결됩니다. 아름답지는 않은데 상상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는 여백의 미화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백의 공허감은 특히 연극 무대에서 더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독과 공허라는 그의 주제의식이 갖는 시의성입니다. 최근 고독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고독을 호소하는 성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부를 신설하고 일본은 고독 담당 장관을 두었지만 딱히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특히 선진국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던 가운데 고독에 대해 노래하는 문학의 가치가 점점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주는 고독을 특유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포세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세는 이른바 묵음의 목소리로 불리는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혁신적인 형식을 개발하면서도 타인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에 경청하게 되는 새로운 체험을 주는 드문 작가로 꼽힙니다. 고독을 간결하면서도 섬세하게 다루는 그의 작품들의 시의성, 그리고 외로움 그 자체에 할리먼이 주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극작가가 받을 때가 됐습니다. 2005년 영국 극작가 헤럴드 핀터의 수상 이후로 극작가로 알려진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2019년에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인 페터 한트케가 수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트케는 희곡뿐만 아니라 시,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가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이에 반해 올해 수상자인 연 포세는 희곡 작품들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최근 할리먼은 문학 장르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5년에는 논픽션 르포 작가가, 2016년에는 가수가 받았던 것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작년에는 문학과 회고록을 융합하는 작가인 아니 에르노가 깜짝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문학이라는 범주를 넓히려는 시도처럼도 보였는데요. 올해는 전통적인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 조금은 할리먼에게 외면받았던 장르인 희곡이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 포세는 유진 오닐, 조지 버나드 쇼, 사무엘 베케트, 헤럴드 핀터와 함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몇 안 되는 극작가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연 포세는 본인의 수상에 대해 다른 목표 없이 오로지 문학이 되고자 하는 문학작품들에 대한 수상이지 않을까 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독자라면 연 포세의 작품에 도전해보세요.